이제 본격적으로 다항식의 연산에 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처음으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해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나눗셈입니다. 국가과정 대부분이 거의 85% 이상이 나눗셈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곱셈이 한 10% 정도, 다시 말하면 덧셈과 뺄셈은 쉽기 때문에 교과과정에서 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용이 대부분 다 무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첫 번째로 일반 숫자에 대한 계산 법칙인데 이것이 그대로 미지수에 대한 계산 법칙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첫 번째 교환 법칙 먼저 알아보도록 한다면, 숫자도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데 문자 역시 a 플러스 b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된다는 게 교환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은 문자가 3개가 존재해요. 수가 3개가 존재하는데 이 3개에 대해서 동일한 연산기호를 사용해서 앞에 거를 먼저 푸느냐 또는 뒤에 거 2개를 묶어서 먼저 푸느냐, 어떤 것을 2개를 먼저 묶어서 풀어도 답은 같다는 게 결합 법칙이고요. 당연히 곱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뜻이죠. 뒤에 거를 먼저 해서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사실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은 문자가 3개 이상인데 역시 연산기호가 다르죠. 그래서 a 곱하기 가로치고 b 플러스 c를 어떻게 푼다?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게 분배 법칙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항상 곱셈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헷갈리는 친구를 위해서 미리 가로쳐놨어요. 그럼 가로친 거는 다시 말하면 가로치지 않는 연산기호보다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봅시다. 그러면 지금 다항식의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만 계산 법칙이 성립되고 뺄셈과 나눗셈은 계산 법칙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2 빼기 3, 이거는 3 빼기 2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결과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것도 뺄셈도 덧셈의 역연산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앞에 부호가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연산기호와 부호는 상호 바꿀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3 플러스 2로 바꿔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뺄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 갖고 접근한다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 왜 중요한지 그 실제적인 내용과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죠. 우리가 2a 더하기 3a가 있어요. 그럼 이거
이거 못 푸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거의 없겠죠? 이건 답은 오해인데, 이 속에 왜 오해가 되는지 원리를 천천히 살펴보면, 2a는 2 곱하기 a의 줄임말이고, 3a는 3 곱하기 a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2 곱하기 a가 3 곱하기 a는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2 플러스 3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고요. 2 더하기 3은 계산 가능하죠? 그래서 5 곱하기 a. 그래서 정답은 5a.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2a 더하기 3a는 5a라고 배웠을지 몰라도 여기에서는 뭐가 적용될 수 있다? 분배 법칙이 적용돼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 중에서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래도 가장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문제라서 한번 훑어보기로 합시다. 치환된 식에 대한 계산 연습인데 그림과 같이 지금 A, B, C에 대해서 각각의 식이 다음 식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산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죠. 1번은 쉬우니까 우리가 2번만 살펴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물론 바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답니다. B의 자리에는 B가 이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3xy 이렇게 대입하고 플러스 3a a니까 가로치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그 대입해서 넣고 이 a도 마찬가지고 빨리빨리 풀게요.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c니까 c는 2xy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놓고 정기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식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풀면은 뭔가가 풀다가 실수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풀기 전에 맨 먼저 식을 정리해서 푸는 게 중요하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가로를 풀어서 b 플러스 3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플러스 c 해놓고 b 플러스 a 플러스 c 이렇게 정리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풀어도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모든 식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y의 제곱 플러스 3xy 그 다음에 플러스 2xy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정리해서 하기만 합니다. 근데 덧셈 뺄셈의 계산 기본적인 핵심 원칙은 뭐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복습하면은 동류항만 계산이 가능하다. 동류항이라는 건 그럼 뭐냐? 미지수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미지수에 대한 차수가 같으면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동류항들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얘 동류항이죠. 그럼 눈으로 계산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3xy 그 다음에
플러스 2xy. 이 세 개가 동량이에요. 미지수들이 다 같죠? 차수도 같죠? 숫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5 빼기 1이니까 4x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y 제곱. 이거 계산하면은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